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요, 보합 정도에서 등락을 좀 펼치면서 지수적으로는 큰 변동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 또 해외 시장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일본 증시가 좀 급등하긴 했는데, 나머지 증시든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보합권, 또 미국 증시도 큰 변동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좀 많이 낮아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 이제 매집된 어떤 종목들, 개별주들 이런 쪽으로 이제 시세가 분출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AI라든지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준비되어 있던 종목들이 시세 분출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이제 테마단으로도 시세 분출하는 종목이 나온다는 거는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손들이 시세를 이제 급등시킨다는 거는 매크로 환경이 좀 안정화됐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올렸다가 매크로 환경이 무너지면서 이제 전체 지수가 무너지면 돈을 써가지고 올려놓은 종목들이 어쨌든 투매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인해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또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손들은 매크로 상황들을 잘 살피면서 안정된 상황에서 시세를 이제 분출시키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큰 손들, 테마단의 종목들 통해서 지금 시장이 좀 안정화됐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종목들의 시세의 흐름들이 그냥 우연히 갑자기 이런 게 없죠. 갑자기가 없죠. 네, 다 계획된 거고 다 이제 퍼즐처럼 맞춰진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권시장에서 뉴스나 어떤 증권사 리포트나 증권 방송이나 이런 것 통해서 이제 보게 되지만 어떤 내용들을 결국 그 이면에 감춰져 있고 이면에서 준비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중적인 습성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는 제 유튜브 채널의 이제 운영 방향은요. 여러분들이 소수자의 눈과 소수자의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기준을, 철학을 가지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제 오늘 벌어졌던 이슈나 이런 것들 체크드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투자해서 해야지만 성공자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대중에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이제 목적에 두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적으로 좀 중요한 게 영국 배터리사 파산 소식이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K 배터리가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 그룹이 30년 동안 연구한 겁니다. 그거를 갑자기 어떤 영국 회사가 돈 투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K배터리 안에서 텐베거 종목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업종에서도 텐베거 종목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가장 안정된 확실한 산업 안에서 종목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승률 높고 또 계속 물량만 모아나가면서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4% 빠졌습니다. 2368포인트, 거래대금은 5.4조.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좀 많았죠. 오늘 좀 약세 느낌이 좀 컸고, 코스닥은 오늘 0.29% 상승했습니다. 711포인트. 거래대금이 좀 있는데요. 6.5조.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100여 종목 많았던 흐름이었고요. 오늘 수급은 코스피, 코스닥 양쪽에서 외국인은 소폭 순매수, 기관은 코스피에서 2천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200억 정도 순매도, 수급상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은 3,400계약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흐름을 보시는 게 필요해요. 고객 예탁금이 이제 좀 줄어드는 추이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빨간선입니다. 좀 떨어지는 추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시 내에서 자금이 이탈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제 신용융자 잔고도 좀 떨어지는 추이죠. 이렇게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면서 16조선을 좀 깨는 흐름들.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거죠. 예, 증시에서. 근데 이제 참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될 구간대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관심도는 많이 낮아져 있고요. 결국 이제 소심파가 득세하는 그런 어떤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 시장에서 막 환호하고 뭐 흥분되고 뭐 이런 어떤 시점에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주식을 매수하는 좋은 주식이죠. 예, 어떤 주식을 사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할 때다. 예, 막 뭐 정말 불편하고 뭐 공포스럽고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아니 2차전지 기업들을 이거 사기만 하면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많은 바이오 기업들 지금 완전히 바닥권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 계속 모아나가기만 한다면 돈을 버는 게임에서 보시면 헬스케어 업종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다 팔아야 되고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는 정말 그 대중 선동적인 그리고 정말 주식은 선행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산업에서 우리가 이제 큰 어떤 수익을 또 기회를 이제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전체 지수 차원에서 전체 경기 차원에서 지금 동행적인 측면의 지표를 가지고서 설명해서 침체에 대한 부각을 한다는 거는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선반영되고 또 돈은 먼저 움직이죠. 이제 스마트한 머니들은 먼저 움직이면서 결국은 그 대중들은 후행적으로 이제 따라붙게 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지금이 메이저가 사들이기 시작하는 구간이라는 게 명확한 겁니다. 2차전지 업종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계속 높이면서 성장 산업의 어떤 흐름 속에서 기간 조정 정도, 가격 조정 정도를 거치면서 결국 이제 또 이제 대중의 어떤 물량이 또 소수자에 들어가는 어떤 구간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인식해야 되고요. 제약업종,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어떤 패턴들, 결국은 이제 지금은 많은 바이오텍 기업들도 매수 권역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히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 흐름을 보면요. 코스피 차트는 이제 기간 조정 들어가니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뭐 흐름들을 이제 내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최근 단기간 올랐으니까 또 빠지는 어떤 흐름들 전개되고 코스닥도 올라가면서 내려갔다 뭐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 그래서 그런 흐름들 속에서 탈탈 털리는 어떤 유망주들의 어떤 물량들을 또 소수의 어떤 권력자들 또 이제 스마트 집단들이 이제 담아가는 매집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는 정말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말 유망한 기업들을 절대 손 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율 상황도 한번 보면요. 지금 원달러 환율 낮은 수준 계속 유지하면서 1237원입니다. 진짜 1500원 돌파한다 뭐 이런 흐름들이 전개되던 이 시점에서 지금 완전히 급전직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오늘 그 해외 증시 흐름을 빠뜨렸네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요.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0.14% 상승, 다우 쪽하고 S&P는 소폭 좀 빠지는 흐름을 보였고요. 금융주가 이제 실적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니케이 증시는 2.5% 상승, 홍콩, 대만, 상해 증시는 강보합 정도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축소된 흐름들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1% 내외 빠지면서 지수 전체적으로 좀 조정 성격을 만드는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 정도 마무리됐네요. 시장보단 그래도 강했는데요. 오늘 뭐 영국의 이제 그 배터리사 파산 소식들도 좀 우호적으로
LG엔솔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어떤 투심을 좀 만들어낸 것 같고요. 오늘 뭐 시총 상위줄은 뭐 큰 변동이 없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한 3% 정도 빠진 게 조금 빠진 흐름이고, 포스코 케미칼이 한 2% 정도 빠졌고, 셀트리온은 이제 0.3% 정도 상승. 그래서 오늘은 변동성이 좀 많이 축소된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CJ ENM이 5%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그 콘텐츠주들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강한 기조였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케어젠이 3%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오스테 임플란트,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어떤 영역이 있잖아요. 덴탈이라든지 이제 미용 쪽에 이제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용 쪽에 이제 탑피권으로 여기는 게 이제 루트로닉 같은 기업들. 원택은 최근에 이제 많이 급등했는데요. 오늘은 좀 조정 성격이었고, 루트로닉이 4% 상승하면서 강세, 또 클래시스 같은 기업도 2% 강세 보이면서 미용 쪽, 또 바이오 플러스가 3.9% 상승하면서 이런 기업도 이제 아주 좋은 어떤 흐름들을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포텐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좋은 모습들을 좀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기업들 파마 리서치 6% 상승했습니다. 오늘이 확실히 이제 미용 관련들이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크게 오늘 ABL 바이오가 바이오텍 기업들 중에서는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좀 좋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 기업들도 있었고, 오늘은 좀 듬성듬성 강세를 띠는 종목이 보이는데요. AI가 이제 유망한 어떤 흐름들을, 분위기를, 테마를 타다 보니까 바이오 내에서도 이제 의료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 뷰노라든지 뷰노가 7% 상승, 최근에 이제 강세네요. 딥노이드가 16% 강세. 또 이제 AI 신약 관련된 기업으로 신테카 바이오가 있죠. 이것도 이제 9% 상승하면서 최근에 AI 관련된 테마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기 수급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단으로 최근에 이제 로봇 테마가 굉장히 강세인데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이제 고점권역에서 이제 조정 성격을 보이니까 다른 종목으로 지금 수급이 붙는, 오늘은 로보스타였죠. 장중에 이제 상한가까지 찍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6% 상승. 오늘 특별한 어떤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돌리는 거죠. 섹터 내에서, 로봇 섹터 내에서 돌리는 거고, 작년 초에 이제 로봇주들 굉장히 이제 시세 붙고 관심도가 높았는데 1년 조정받고 슈팅 성격의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오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조정 성격, 이렇게 또 우상향을 보이긴 했지만 박스권에 갇힌 모습 속에서 시세 분출을 내기 시작하니 이렇게 급등한 어떤 패턴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 다른 로봇주로 붙는 이제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세를 좀 분출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고, 뭐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또 SPG 같은 종목들도 이제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지금 주가 영역으로 좀 올려 세우고 있죠. 유일 로보스틱스라든지 뭐 뉴로메카, SBB 테크 같은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도 또 이제 슈팅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 주가 수준으로 올려놓는 흐름이 지금 다른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시세 분출로 인해서 같이 동반해서 이제 흐름을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테마주들, 관련주들의 어떤 시세 분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플랫폼 기업 중에서 디어유를 가장 탑픽으로 이제 꼽아드리고 있는데, 장기 평선을 뚫어 올렸죠. 돌파시켰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이제 급증시키면서 이런 모습들도 지금 이제 이쪽에 대한 어떤 시세 흐름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되고 있고, 낙폭과대 어떤 플랫폼 기업 내에서 아직 시세를 내지 못했던, 그리고 모멘텀적으로도 또 NC소프트 사업 그 인수하는 부분도 성장에 좀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어떤 기대를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오유 같은 기업도 상승세를 좀 높이는 부분이 좀 도드라진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섹터 내에서요,
LG 엔솔, 또 삼성 SDI 지금 최근에 상승하다가 눌리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또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좀 정유 사업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순수하게 좀 2차전지 영역으로 투자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LG 엔솔 그리고 삼성 SDI 이런 기업들, 또 이제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뭐 첨보 이런 기업들은 꾸준하게 우리가 또 저가 매수 영역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했던 2차전지 섹터의 이제 이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왜 이제 우리가 2차전지 업종을 지금 저가 매수를 계속 하는 구간이고, 또 이제 앞으로 이 영역에서, 이 안에서, 이 섹터 안에서 텐베거가 계속 창출될 것인가, 나올 것인가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영국 이제 브리티시 볼트라는 정말 이제 정부로서도 이제 자체 조달할 수 있게 그 배터리 셀 이제 자체 조달을 위해서 야심차게 이제 그 닻을 올린 그런 벤처 회사죠. 이 회사가 이제 셀 양산 및 이제 수율 안정화 실패,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양산한다는 문제가, 이게 LG화학이 20년간 거쳐가면서 지금 만들어낸 그거를 단실 내에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뭐 우리 셀 3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그냥 턴키로 가져가다가 이제 한다 하더라도 그 라인을, 우리가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자를 하이닉스를 못 따라잡는 것처럼 이것 자체도 굉장한 또 진입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목표한 부분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또 뭐 정부 자금도 이제 조달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떤 대외 환경도 지금 매크로 단으로 이제 불리한 어떤 환경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하고자 했던, 그리고 기존의 한국, 뭐 중국, 또 일본의 배터리사들을 또 견제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액션들이 많이 이제 꺾이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회사는 과점 체제가 더 공고히 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지금 현재 그 메모리 반도체 과점 체제와 흡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성장하는 어떤 분야잖아요. 사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파이가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점유율을 얼마만큼 차지하고 이거보다 앞으로 커지는 파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가지면서 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더 이제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뭐 소비 둔화라든지 뭐 테슬라 뭐 악재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조정받기도 하잖아요. 섹터 전체가. 그게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별 의미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 가격 인하한다. 야, 이거 2차전지 뭐 악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되게 미미한 어떤 이슈고 이제 변동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신생 배터리사들은 이 어떻게 보면 이 공고히 만들어진 이 배터리 체계, 과점 체제를 무너뜨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강하게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예정된 법정 관리 파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금들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35기가와트씩 기가 팩토리 건립 예정 및 뭐 캐나다에도 기가 팩토리 건설 계획이었는데, 어쨌든 뭐 이제 2차전지는 한국 셀 3사, 파나소닉 정도가 뭐 거의 이제 중국 제외하고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좀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엄청난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뭐 그 정부들이 할 것이냐. 그만큼 참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이라는 어떤 형태의 이제 체계가 뭐 재벌이라 불리죠. 해외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 계속적인 어떤 캐펙스가 들어가야만 하는, 또 이제 적자가 이제 20년간 나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오너십, 오너 체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산업을 이렇게 어떻게 지금 만들어낸 거에 재벌 비판하고 또 오너 뭐 비판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렇게 K 배터리를 만든 어떤 이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회사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재벌 체제라든지 또 오너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보세요. 테슬라도 이제 앨런 머스크라는 오너가 이제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자나도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죠. 예, 전문 경영인 체제나 이런 거였다면 사실 적자 나는 상황을 10년 끌고 가는 건 어렵죠, 사실. 그래서 어쨌든 신생사가 득세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거기다가 이제 CAT라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시장 하에서 1위 회사죠, 배터리 회사. 중국이 이제 1위 회사가 북미 시장에 진출이 난항을 겪는 부분들. 최근 포드하고 미국 배터리 조인트 벤처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다들 이제 거부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예 이제 포드 지분 100%로 조인트 벤처에서 우회적으로 좀 북미 진출을 하려고 했지만 극심한 반중 정서에 난항을 겪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대안은 국내 배터리 3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한미 배터리 동맹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계속 좌절될 경우 미국 완성차 업체는 북미 생산 전기차에 한국 기업의 배터리를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늦어지는데 점유율 다 이제 한국 업체가 다 차지해서 한번 이렇게 쓰면서 쭉 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한국 배터리사가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제 가격이나 했던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이제 주문 폭증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 이제 이미 중국 쪽에서 이제 비아디가 이제 판매 1위죠. 수량으로.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가격이나 정책을 꺼내 들면서 결국 이제 점유율 방어 내지는 뭐 많이 파는 게 중요한 회사니까요. 그만큼 배터리사 입장에서는 QA 증가로 인해서 외형 성장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이제 좋은 점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올해는 또 이제 뭐 북미 시장에서도 이제 각 완성차 업체의 신차들이 전기차 신차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외형 성장이 본격화될 수 있는 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아무리 외쳐도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한국 K배터리사들의 성장을 꺾을 수도 없을 뿐더러 되려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가로 물량을 계속 늘려가는 전략이 우리 입장에서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다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LG엔솔 비롯해가지고 뭐 삼성 SDI, 또 에코프로 BM, LNF, 뭐 첨보라든지 여러 어떤 배터리사들, 또 낙폭이 과대했던 동박업체라든지 분리막 업체들,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전해액 업체들, 이런 쪽으로는 또 이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와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실킨 온극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첨가제라든지 그런 어떤 그 전구체 이제 뭐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또 그 에코프로 계열이라든지 뭐 이런 계열의 이제 또 협력사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시총이 한 2, 3천억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향후에 이제 10백억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본다면 이 섹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중심적인 어떤 전략들을 짜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이오도 굉장히 저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말 지수의 막 경기 침체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많은 이 엄청난 기회를 다 이제 무시하고 놓쳐버린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와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올해는 정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삼성전기 쪽으로 180억 순매수 들어왔고요. LNF, JYP엔터, LG노텍. 그래서 오늘 동시 매수 수급은 크게 좀 크진 않아요. 그래서 동시 순매수, 합산 순매수 보더라도 180억 정도 수급이 오늘 뭐 크게 도드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뭐 ABL 바이오라든지 파마리서치,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우량하다고 볼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 이렇게 인터로저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아주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안정화된 흐름 속에서 종목별 장세 흐름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정말 이제 전체 시장 하에서 너무 매크로나 지수적으로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종목의 어떤 기회를 노리는 그런 증시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을 좀 풀었고요. 그래서 바이오하고 2차 전지 영역을 투자 전략에서 가장 좀 중요도 있게 보고 있다. 그리고 그쪽에서 계좌를 레버리지 시킬 수 있는 종목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필승의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필승의 전략들 이야기를 해봤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또 주식 투자의 길이 즐겁고 또 알매 또 즐거움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많이 춥죠. 건강 유의하시고 시장이 참 밝고 그리고 명랑한 시점이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시기를 꼭 같이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